대전의 한 편의점 앞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싸움이 난 걸까요? 입구에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다른 데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자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폭행으로 이어진 겁니다. 뺨을 때리고 의자를 던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맞을 명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아, 제발 그냥 꺼져라 이랬는데 바로 옆에 소고기집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칼을 훔쳐오더니 바로 제 허벅지를 찌르더라고요. 급기야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2번, 3번 찔리려는데도 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가와가지고 발로 찬 건데 칼 뺐고 제가 그 칼 뺐자마자 한 대도 안 때리고 이제 상황이 끝난 거예요.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상황이 정리됐는데요. 며칠 후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면은 나 꼬맹값 50이랑 진단서비 30만 원이라도 내놔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합의를 저한테 당연히 볼 줄 알고 전치도 안 끊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경찰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제가 피해자일 줄 알았는데 한 달 뒤에 쌍방폭행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발로 찼다는 이유로 폭행 피의자가 된 것. 황당하죠? 칼 찔렸다고 해서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알바생들도 그만두고 칼부림 난 곳이라고 무섭다고 뭐 손님도 끊기고 저는 이런 게 많은데 저는 정당방위까지 안 됐고 참 진짜 정당방위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 CCTV를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가해자를 다시 한번 발로 차서 칼을 빼앗는 행동을 하는데요. 위 행위를 수사기관에서는 방어 행위가 아니라 공격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폭력을 썼다고 가해자가 되면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자 편에서 서줘야 될 사람들이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약자는 누가 지키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시민들은 자신의 몸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신용품을 사용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순수하게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어 수단이 조금 지나치면 반격이 되잖아요. 지나치게 호신용품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내가 쌍방폭행이나 또는 가해자로서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는 정당방위. 피해자를 우선하는 법 해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사건이 접수된 이상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런 칼부림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방어만 합니까? 칼을 뺏어야죠. 이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변에 많은 변호사들이 무료 변호를 해주겠다라고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사자는 정작 그냥 벌금을 내고 말겠다.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실의 벽 앞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953년 헌법 제정 이후에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가 1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당방위에 대한 인정의 폭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네. 또 너무 기준을 강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